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미국이 시작한 중공과의 반도체 전쟁이 진행이 될수록 결국 중공은 첨단 반도체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 만드는 방법 배울 수도 없게 되어서 중공 반도체 시장은 9세대 열등 제품 위주로 재편이 되는 거 아니냐. 반도체를 핵심 구성 요소로 하는 중공의 각종 공산품도 수준 떨어지는 열등 제품 위주로 재편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공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분리 단절되어 열등 시장으로 비실되다가 아주 매우 그 중공 체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것이 중공의 반도체 기업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은 거 아니냐. 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주목되는 것이 이 엔비디아가 기사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저 꼼수로 보이는데요. 일종의 수출 통제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엔비디아 제품 중에 현재 글로벌 사실상 독점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 최첨단 상품, 가령 A100이나 이거 차세대 버전인 신제품인 H100 이런 거 없으면 그럼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핵심 GPU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지금 중공에 판매 불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켜서 그래서 중공에 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중공시장 한정 특별판, 그 이름을 A100을 대체하는 게 A800, H100을 위해서 H800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지금 중공에 팔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렇다면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중공 수출용 특별 메모리를 만들자. 즉 A800하고 H800과 짝꿍이 되어서 돌아가는 메모리 만들어 팔면 어떠냐. 요 점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23년 1분기 말 기준으로 바로 어저께죠. 최근 1년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변동, 그 다음 하이닉스 변동률, 그 다음에 중공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 주가 변동률을 보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왜 보겠습니까? 저게 기준이죠, 기준. 저거보다 좋으냐 나쁘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기초로 이제 그 하나의 표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반 지수는 1년간 마이너스 7.7% 하락했고요.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5% 하락한 현실인데, 이제 중공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 쭉 한번 보시면 뭐 그 회사별로 변동은 매우 크죠. 매우 큰데 아직은 저거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드릴 것은, 전제할 것은, 저는 중공 반도체 주식 투자할 생각 제로입니다. 제로.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투자 분석도 안 합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저 종목들 뭐 그래서 개별 분석을 한다거나 저게 나오는 회사들 저도 대략 뭐 어떤 거 조금은 알고는 있지만 그런 거 소개도 안 할 겁니다. 제가 뭐 하려고 중공 기업들 소개하겠습니까? 다만 글로벌 반도체 전쟁을 분석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미국의 어떤 그 반도체 대표 종목들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중공 시장을 정리하려는 것이다. 요 점을 먼저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공의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이번 반도체 전쟁의 효과를 한번 이렇게 본다면은, 중공 반도체 시장은 서방의 리딩 기업들과 쟁쟁한 세계 1등 기업들이 중공 시장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첨단 제품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공 반도체 시장은 경쟁이 제한되죠. 결국 허접한 중공 반도체 기업들 독차지하는 그 전용 놀이터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 반도체 시장은 열등 기업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거 아니냐. 중공 반도체 기업들은 자기들 수준에 맞는 제품으로 일단 중공 내수 시장을 장악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돈 벌면은 힘이 생기죠. 그걸 바탕으로 글로벌 열등 시장에
저가 진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할 기회를 잡으려고 이런 전략을 구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중공 반도체 기업한테는 이 반사 이익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알아서 경쟁 기업들을 중공 시장에서 배제를 해주니까 중공 반도체 기업들은 와, 땡큐, 바이든 이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주목되는 것이 이제 엔비디아의 꼼수입니다. 꼼수죠. 일종의 우회 전략으로 보이는데 GPU 이 분야 글로벌 압도적 1등이어서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존재인데 그 지금까지의 주력 제품이 A100이고요. 그다음 요거 이제 차세대 신제품이 H100이고 이런 건데 이거는 지금 팔 수 없습니다. 예, 이거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알아서 안 팝니다. 이거는 미국 법을 어기고 존재할 수가 없죠. 지금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니까. 예? 그래서 미국 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A100을 팔 수 없으니까 A100의 성능을 팍 낮추어서 중공 특별 한정판으로 A800을 만들어서 팔아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신제품인 H100 이건 중공에 팔 수가 없으니까 이거 성능을 일부러 약화시켜서 중공판 특별 버전인 H800을 만들어서 지금 중공에 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엔비디아 입장은 A800, H800 이런 거는 중공 수출 통제 규정 전부 충족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장은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해야 한다. 이건 이제 변론이고요. 예, 당연히 하겠죠. 예. 과연 미국 정부나 의회가 이게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첨단 메모리가 아니고요. 중공판 특별 한정판으로 특별 메모리 만들어서 수출 금지를 우회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엔비디아도 하는 거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왜 못하겠습니까?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 지금 매우 의문이 듭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A800과 H800의 최적인 메모리를 중공 한정판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A100과 H100에 최적화된 최첨단 그 DDR5 그 메모리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거는 A800이나 H800에는 최적이 아닐 거 아닙니까?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800과 H800의 최적인 좀 그 열등 메모리를 또 만든다는 겁니다. 예, 이게 과연 미국이 원하는 상황일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장비 업체들도 중공판 특별 장비 만들어서 수출 금지를 우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원하는 거 얻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결국 기업들의 수출 통제 우회 전략 여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앞으로 준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의 꼼수 우회 전략에 한국 기업들이 편성하는 것, 즉 A800, H800용 전용 메모리 한정판으로 만드는 것은 그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경제는 장기간 저성장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게 투자 전략의 어떤 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듭니다. 장기간 저성장이 예상된다. 예, 중요합니다. 앞으로 프레임이 싹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세계의 유효 수요, 세계 경제의 유효 수요는 감소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 후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 후퇴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네?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런 어떤 구조는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다루어서 저는 반복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만 말씀드리고 더 진행하면은 그래서 이 중공과의 반도체 전쟁은 중공에게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중공에다가 몰빵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하이닉스의 몰빵 투자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차이콤 리스크가 가장 큰 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셋 중에서 하이닉스라는 겁니다. 하이닉스. 예? 이거는 단기에 절대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팔아치워야 한다고 저는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반도체 이렇게 분석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이닉스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요. 20년 3월 이후에 하이닉스 집중 투자했어요. 그쯤에는 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 투자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한 고점 15만 원 직전에 모조리 저는 처분하고 나와서 탈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1년 반, 2년가량 이렇게 구경만 하다가 재진입 시점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하이닉스는 한 주도 없습니다. 이게 밝히고요. 그런데 저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저는 4만 원 구경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23년 중에는 매수할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